네, 이소연의 코인 스터디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부터 읊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1% 넘게 내리면서 10만 달러 아래를 계속해서 밑돌고 있죠. 96,67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 급등하고 있고요. 리플이 5% 넘게 급락 중입니다. 솔라나 하락,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 역시도 하락. 예, 전반적으로 라이트코인도 그렇고 시바이누 상승하는 코인도 있긴 하지만 하락 그리고 낙폭이 좀 깊은 코인들 위주로 오늘 시장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의 급등으로 인해서 주요 채굴 업체들의 1월 채굴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라이어 플랫폼은 이례적으로 2.1%의 생산량 증가를 기록하면서 눈길을 끌었다라는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채굴 난이도는 1월 동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4년 4월 20일 반감기 이후에 27.8%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요 채굴 업체들은 수익성 유지를 위해 장비 업그레이드 그리고 운영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헛에잇의 1월 채굴량은 65 비트코인으로 전월 대비 27% 감소한 수치고요. 마라톤 디지털 그리고 비트팜 역시 각각 12.5%, 4.7%의 채굴량 감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라이어 플랫폼은 텍사스의 신규 채굴 시설인 코르시카나를 가동하면서 생산량 증가를 이뤘다라는 소식입니다. 라이엇의 CEO 제이슨 레스는 코르시카나 시설의 해시 레이트가 1월 말 월말 기준 15.7에 도달했으며 새로운 채굴 장비 그리고 침수 냉각 시스템의 효율성이 생산량 증가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헛에잇의 CEO에서 애셔 제노트는 향후 몇 주 내 인프라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된다면 채굴 역시 역량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채굴 난이도는 1월 마지막 주에 좀 하락폭을 보여줬고요. 네트워크 해시 레이트는 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이도 조정은 향후 채굴 환경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은 높은 난이도와 해시레이트 상승으로 압박을 받고는 있지만 라이어 플랫폼과 같은 일부 기업들은 전략적인 투자 그리고 시설 확장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소식, 첫 번째 소식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차마스 팔리하타피티아. 미국이 비트코인을 활용해 국부 펀드를 조성하기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억만장자로 유명하죠. 억만장자 투자자인데 미국 국부 펀드를 비트코인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부 펀드 설립을 지시한 가운데 미 정부는 재정 적자 문제로 의회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팔리아 팔리아피티아는 정부가 보유한 약 19.4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활용해 부채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또한 틱톡 지분 매각과 연방정부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해 23년 내 500억, 1000억 달러 규모의 국부 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부 펀드는 인덱스 펀드, 채권, 헤지 펀드 등 분산 투자해야 하며 벤처 캐피털 비중은 10% 미만으로 유지해 안정적인 성장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라고 강조한 건데요. 즉 투자자 입장에서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함께 그 속에서 비트코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 재무부 장관은 구fu 펀드가 미국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알래스카주 등에서 구fu 펀드를 운영한 경험이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최초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정부 신임 암호화폐 책임자 비트코인 전략 보유 검토를 시사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정부의 신임 암호화폐 총책임자 데이비드 삭스가 구구펀드 설립과 비트코인 전략적 보유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구구펀드에서 비트코인 보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구급 펀드는 정부 수익 증대를 위한 연방 차원의 투자 수단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틱톡 인수 등 전략적인 자산 확보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펀드 핵심 인사들이 친암호화폐 성향을 보여서 비트코인 포함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앞다퉈서 제기되고 있죠. 전문가들은 구펀드를 통해 비트코인 전략적 보유가 실현될 수 있으며 미국이 기존 자산 수익화와 신규 수입원 발굴을 통해 부채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 있겠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정말 귀여운 로고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시바이누의 하루 소각량이 577.7%나 급증하면서 가격 반등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앞서서 잠시 현황 살펴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오른 모습, 그러니까 그럼에도라는 건 지금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도 시바이누는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기사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바이번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1,876만 개의 시바이누가 소각이 되었으며 이 중 1,267만 개와 500만 개가 대규모 트랜잭션을 통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11억 7,920만 개가 소각이 되면서 소각률이 벌써 무려 3,551.42% 급증했다고 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10억 개가 한 번에 소각이 되었고요. 또한 새로운 소각 포털 시브토치 V2가 론칭돼서 소각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 측면에서 시바이누는 최근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하며 7.74% 상승을 했고요. 역시 계속해서 달러 측면에서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너무나 깊다라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죠.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변동성으로 34%나 넘게 급락한 이후에 바로 곧바로 30%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흐름 역시도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시바이누의 대규모 소각과 시장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가격 흐름은 비트코인과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만트라가 6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최대 15달러까지 터치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트라 코인 가격 강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분석가들은 만트라가 10에서 15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 불안이 커졌고 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으나 만트라는 6달러를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난 1년간 3,500% 상승한 배경에는 주요 파트너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만트라는 중동 투자 대기업 다마그룹과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장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죠. 이에 따라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만트라가 기존 플랫폼을 혁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 역시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인데요. 전문가들은 만트라의 장기 상승 가능성에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사명을 변경한다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스트래티지로 사명을 변경한다라는 소식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소식 역시도 덧붙여서 전달드립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사명을 스트래티지로 변경하고 4분기 6억 7,08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추가적으로 전달드립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21만 8,887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분기 매수를 단행하고 있는데요. 4분기 매출은 1억 2,0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 감소했으며 운용 비용은 1조 1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00% 급증했습니다. 이는 향후 3년간 420억 달러를 조달해서 추가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현재까지 200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자금호는 전환사채와 부채 발행이었습니다. 총 비트코인 보유량은 47만 1,107 비트코인.
기업 중에 최대 규모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비트코인 수익률 그리고 비트코인 획득량 등 새로운 핵심 성과 지표를 도입해 재무 건전성을 평가해서 상승해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한편 사명 변경은 비트코인 투자 회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기존 소프트웨어 사업도 병행 유지할 방침이고요. 이날 주가는 3% 넘게 하락해서 346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전반적으로 미증시가 기술주 위주로의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제는 스트래티지죠. 상승할 수 있는 추가 여지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밌는 소식 하나 더 전달을 드릴 텐데요. 사실 시간적으로는 2017년 논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과는 사실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에 발표된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검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고요. A식 채굴 방식과 GPU 채굴 방식의 채굴 성능 비교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최근에 A식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렇게 AMD 관련주의 상승 역시도 돋보여지고 있죠. AMD 탈 엔비디아가 돋보여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 채굴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재미있는 논문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화면에서 지금 보실 텐데요. 우선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상은 아니죠. 가명의 인물에 의해서 개발된 가상 화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분산화된 공공거래 장부를 통해서 중앙 통제에 의존하지 않고 또 이중 지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서 고안이 된 건데요. FBI에서 사이버 암 시장 실크로드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 5만 개를 경매에 내놓았었고, 일본에서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등 비트코인은 전자화폐로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에 내놓은 논문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인정을 받고 있고 제도권 내에서도 편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발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에는 A식이라는 전용 채굴기가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이 전용 채굴기의 등장으로 소수의 채굴자가 다량의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고요. 이는 비트코인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블록체인의 분산화를 오히려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A식 채굴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재 GPU 성능이 발전한 것을 근거로 GPU 채굴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A식과 GPU 채굴 방식의 채굴 성능을 비교하여 일반적인 홈 컴퓨터의 채굴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하고 있고 또 이러한 비교를 통해 A식이 아닌 일반 홈 컴퓨터 사용자들이 새롭게 채굴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채굴자의 풀 자체의 크기가 커지고 이기적인 채굴, 즉 블록체인의 변조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죠.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반감기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대량으로 채굴할 수 있는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이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또 비트코인을 가져갈 수가 있고 즉 분산에 초점을 둔 부분인데요. 자,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인물에 의해서 개발된 가상화폐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분산화된 공공거래 장부를 통해서 중앙의 통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2014년 FBI에서 사이버 암시장 실크로드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 5만 개를 경매에 내놓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채굴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마이너에서 비롯되고 있고 복잡한 수학적 암호를 풀어서 그 대가만큼 비트코인을 받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사용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우수하고요. 중앙통제 기관이 필요 없어 금융 시스템의 접근성이 없거나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저개발 국가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다른 전자화폐와 달리 쌍방향 가상화폐입니다. 폐쇄형 가상화폐의 예로는 게임상의 머니가 있을 수가 있고요. 단방향 가상화폐의 예로서는 싸이월드의 도토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두 전자화폐와는 달리 비트코인으로 실물 화폐를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두 번째 그림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채굴된 비트코인의 누적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점점 올라가고 있는 사진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줄어드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즉 반비례 관계인 겁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처음 개발될 당시 비트코인 총 채굴량을 정해놓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 번에 채굴되는 양이 줄어들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블록이란 수많은 대기 거래를 보관하고 승인하는 블록체인 내 기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블록을 연결하는 게 체인이죠. 블록체인은 연대 순으로 나열된 비트코인 거래들의 공공 내역서입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사용자들 간에 공유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거래의 연속성 검증과 이중 사용의 방지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투명성도 돋보여지고 있는 부분인데,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중앙 서버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참가자 모두에게 공개되는 구조입니다. 블록체인은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한 형태로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데이터를 저장, 검증함으로 임의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강점이 있고요. 또 블록체인은 10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 정보를 기록한 블록을 생성하고 또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송을 하며 유효성이 확인될 경우에만 기존의 블록체인에 즉 체인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GPU를 이용하여 블록체인을 채굴, 즉 마이닝했습니다. 다만 CPU는 처리기를 2개에서 4개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채굴의 속도가 아주 느렸었고요. 여기서 GPU로의 넘어가는 움직임이 보여졌었죠. 채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곧 수백 개의 처리기를 가진 GPU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GPU 시장의 확장성이 아주 강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었고, 또 그 후 2013년도에 채굴만을 위해 전용 채굴 기계 ASIC이 개발이 됐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채굴자가 ASIC을 사용하여서 채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이 그림은요, 추정되는 비트코인 채굴자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림 같은 경우 ASIC이 등장한 후 2013년 이후에 채굴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후에 유지되고 있는 부분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전용 채굴기를 이용해서 채굴 능력이 뛰어난 채굴자들에게 채굴 능력이 집중되면 참 불공평하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비트코인의 기본 개념인 블록체인 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블록체인의 변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이기적인 채굴자들이 연합해서 분산 네트워크를 장악해 선의의 채굴자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채굴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기적인 채굴을 막기 위해서는 전체 풀의 크기에서 정직한 채굴자 수가 3분의 2는 넘어가야 합니다. GPU, CPU의 채굴 능력으로는 이 이기적인 채굴자가 될 수 없음을 감안한다면 GPU를 이용하는 채굴자 유입은 정직한 채굴자일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GPU를 이용한 채굴자들의 유입을 통해 블록체인의 변조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ASIC보다는 블록체인 내에서는 GPU가 조금 더 활용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픽 카드의 기술 발전에 따른 채굴 능력의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GPU를 이용했었던 방식에서 전용 채굴기로 채굴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건 채굴 보상으로 받는 비트코인보다 채굴자의 전기 소모 비용이 커서 이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픽카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2010년의 그래픽카드에 비해 현재 그래픽카드의 채굴 능력이 급격하게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전용 채굴기보다 채굴 효율을 떨어지려고 해도 채굴 보상에 따른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즉 저비용과 고효율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익을 통해 새로운 채굴자들이 채굴에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최근 출시된 고사양의 그래픽 FPS 게임 오버워치의 플레이어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으로 약 1,500만 개의 고사양 그래픽 카드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 외에서도 최근에는 고사양의 게임들이 많이 소비되고 있고, 또 고사양 그래픽 카드를 가진 잠재적인 채굴자들이 수가 아주 많아지고 있는 것도 고무적입니다.
이러한 잠재적 채굴자들을 채굴 과정에서 참여시킴으로써 풀의 크기를 늘리고 비트코인의 안정성 역시 높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으로도 살펴가면 좋을 텐데요. 일단 화면상에서는 지금 해당 그래프를 놓고 보겠지만 표가 있습니다. 다음 표는 일단 2013년도의 A식과 그래픽 카드의 해시 속도 표입니다. 해시 속도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처리 능력을 측정하는 단위고요. 1해시에서 1초에 100만 개의 계산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표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2013년도의 A식과 그래픽카드의 비트코인 네트워크 처리 능력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표에 기해서 A식과 GPU를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2013년도에는 최대 채굴 능력을 가진 A식은 최대 채굴 능력을 가진 그래픽카드보다 약 2882배 채굴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A식과 그래픽카드의 채굴 능력 차이가 약 2배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2016년도 그래픽카드의 채굴 능력은 2013년도에 A식의 채굴 능력을 따라잡았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현재 그래픽카드의 채굴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본 연구에서는 A식을 이용한 채굴을 사용하면서 생긴 문제점을 분석하고 과거와 현재 GPU 성능을 발전한 것을 좀 비교하면서 그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GPU를 이용한 채굴 방식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또한 A식을 이용한 채굴 방식과 GPU를 이용한 채굴 방식의 성능을 비교하면서 일반적인 홈 컴퓨터도 충분한 채굴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A식이 아닌 일반 홈 컴퓨터 사용자들이 새롭게 채굴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성을 높여주고 있고요. 채굴자의 풀 자체의 크기가 커지고 이기적인 채굴, 즉 블록체인의 변조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전반적으로 코인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인 360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1.41%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6,79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코인에 비해서는 비트코인은 좀 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코인 마켓캡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마켓캡에서도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1시간 전에 비해서는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24시간 전에 비해서는 1%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1시간 전과 비교해서는 0.39% 강보합 수준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1% 넘게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더는 지금 0.01% 하락, 계속해서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리플은 1.35% 1시간 전보다 상승 반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일 전에 비해서는 지금 이 일주일간은 리플이 21%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급락 수준인데요. 1시간 전에 비해서는 1% 넘게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솔라나도 1.36% 강세, 바이낸스 코인 역시도 0.88% 상승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상승 쪽으로 옮겨지고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USDC도 0.01% 보합 수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도 0.06%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도지코인은 일주일과 비교해서 20% 넘는 폭락을 기록했었는데 0.97%, 약 1% 가까이 오름세를 기록하는 모습 1시간 전과 비교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시총 9위 카르나도 즉 에이다 코인은 21% 넘는 급락을 보였는데 지금 1시간 전과 비교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코인들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의 언급이 단 한 번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에서 비트코인이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었죠. 가상화폐 업계에 큰 관심을 끈 데이비드 삭스 미국 백악관 가상화폐 차르의 기자회견이 실망감을 남긴 채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 속에서 가상화폐는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도가 아니고 최신 순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리플의 시세가 4천 선을 붕괴했다. 4천 원을 지지선을 붕괴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와지고 있는데 지금 코인 360 통해서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코인 360은 24시간 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코인 마켓캡은 1시간 전의 모멘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코인은 지금 일단은 24시간 전과 대비해서 4% 넘는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지선이 붕괴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고요. 맞고요. 리플의 가격의 심리적인 지지선이 4천 원이 무너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 6일 오전부터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3달러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리플의 최근 하락 배경으로는 글로벌 경제 변동성과 암호화폐 시장 약세가 꼽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관련 구체적인 발표가 지연되고 있고요. 글로벌 경제 위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관세 정책 역시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주요 암호화폐들도 동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해서 5% 이상 낙폭을 보여주면서 10만 달러 지지선을 무너뜨렸고 또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 다른 알트코인들도 각각 급락한 상황입니다. 지금 기사상으로서는 지금 반등의 실마리가 보여지고 있는 기사는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는 다시 한번 반등의 실마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새벽 마감한 미증시는 그래도 상승하면서 올라갔습니다. M7 기업들도 대다수 특히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승했었고 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역시 기술주의 모멘텀을 자극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 움직임이 상승 전환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가시면서 모멘텀 추세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다양한 기사들과 함께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 소식들 전해드렸었고요. 특히 ASIC 그리고 GPU 이 어떤 채굴 방식의 차이가 있는지 좀 재미있는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소식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가 보시면서 인사이트를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